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농부입니다. 오늘은 생강의 첫 순인 원순이 올라올 때 꼭 해야 할 세 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요. 생강의 원순은 생강 수확량에 가장 중요한 뿌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원순이 굵게 잘 나와야 잎 분열이 많이 되고 잎이 많아야 밑도 크고 좋아지게 됩니다. 생육 초기 해충이나 병해로 첫 번째 올라오는 원순이 잘리면 그 다음 순이 나와 자라더라도 그만큼 생육이 늦어지게 되면서 생강이 커지지 못하게 되는데요. 저희 동네 어르신들은 작게 자라난 이 생강을 탑세기 생강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탑세기는 충청도 사투리로 먼지라는 뜻이지만 그만큼 탑세기 생강은 상품 가치도 없고 생강 발이 작아지면서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원순의 성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순에서 가지가 잘 나오도록 도와주고 뿌리가 좋아지게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속의 병해충 관리입니다. 지금 땅속에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나 파밤 나방이 알을 까서 애벌레들이 번식을 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거세미 나방 애벌레들이 흙의 표면 아래 얕은 흙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합니다. 거세미 나방은 성충의 크기로 약 4cm 정도 되는데요. 몸의 색이 회백색을 띠고 날개는 고리무늬를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유충의 사진인데요.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성충의 나방은 6월 중순과 8월 중순, 10월 상순까지 연 3회 정도 발생을 하고요. 생강의 원순이 자라기 시작하면 여린 새순을 좋아하는 거세미 나방 애벌레는 밤마다 소중한 생강의 원순을 싹둑 잘라먹는 것입니다. 1령이나 2령의 어린 애벌레는 방제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3, 4령의 큰 애벌레는 내성이 점점 강해져서 약을 사용해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요즘이 방제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생강을 심을 때 싹을 얼마나 틔웠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약 50일 전후로 해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농가에서는 4월 28일에 생강을 심었고 거세미 나방 약을 방제한 날이 6월 5일이니까요. 생강을 심은 지 40일 만에 방제를 해주었습니다. 원순이 나오기 전 애벌레들이 어릴 때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기를 놓쳐서 새순이 올라왔더라도 꼭 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잡초를 제거해주는 일입니다. 생강의 성장은 여름을 중간으로 여름 전은 상층부의 잎이 주로 성장하는 시기이고 여름을 지나면서 잎의 양에 따라 뿌리가 비대해지는 뿌리 성장기입니다. 대부분의 작물이 그렇듯이 생육 초기에 잎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육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미리 제거를 해야 합니다. 생강보다 성장이 빠른 잡초가 밭에 자리를 잡게 되면 생강의 새수는 충분한 광량을 받기 어렵습니다. 작은 잡초라도 땅속에서 미리 올라와 있으면 후발 주자인 생강의 새수는 잡초 양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일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생강의 성장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고 또 영양분 경쟁과 뿌리 뻗는데도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잡초를 방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손으로 뽑아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농약을 쓰지 않고 제초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재배 면적이 큰 농가는 일일이 뽑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제초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배 면적이 크지 않다면 직접 김을 매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손으로 뽑는 것이 쉽지 않은 농가는 제초제 사용도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생강은 약재를 잘 입는 작물이라 새순의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생강에 새순이 올라온 상태에서 제초제를 주면 생강이 약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새순이 올라오기 전에 약을 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수로를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생강은 물을 아주 좋아하면서도 과습에는 매우 약한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고온 다습한 상태가 지속되며 장마가 길게 이어집니다. 이때 많은 생강들이 뿌리가 녹거나 병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비가 많이 내려도 생강밭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배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강을 심기 전에 두둑을 높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두둑을 충분히 높게 하지 못했다면 고랑을 깊게 파는 작업을 추가로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장마 기간 동안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흙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때 배수가 불량해질 수 있습니다.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생강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배수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렸던 나방 방제와 제초제로 사용한 약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대 거세미 나방이나 파밤 나방에는 이렇게 두 가지 약재를 함께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 약재는 인독 사카부 품목의 트랩킹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파밤 나방과 거세미 나방에 모두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의 특징이 있는데요. 트랩킹은 피레스로이드계나 곤충 생장 조절제의 내성이 생긴 나방들에 더 효과가 우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참조해 보면 곤충들의 살충제를 방제하다 보면 특정 품목에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품목의 제품만 계속 사용하지 마시고 한두 번 정도 방제를 하셨다면 다른 품목으로 바꿔서 방제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트랩킹과 함께 벌컨이라는 제품도 함께 사용을 했는데요. 이 벌컨은 거세미 나방의 탈피를 저해해서 생장을 억제하는 기능의 제품입니다. 또한 산란과 알의 부화 억제의 효과도 있습니다. 트랩킹과 벌컨은 모두 거세미 나방 방제용 약재이지만 그 기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 생강밭 두둑의 제초용으로 살포한 제품인데요. 저희는 제초제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빨간색 라벨로 된 농약인데요. 이 바스타라는 제품이 일반적으로 잡초에 사용하는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비선택성 제초제이기 때문에 이 약재가 묻은 식물은 다 약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바스타는 약재가 잎이나 줄기에 잘 묻어야 그 제초 효과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스톰프라는 약재인데요. 이 약재는 이미 자란 잡초에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아직 씨앗이 땅속에서 올라오기 전 상태에서 발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보여드린 바스타는 이미 자란 잡초가 죽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 이 스톰프는 토양 위에 피복을 해서 잡초 씨앗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톰프와 바스타를 함께 살포를 해주시면 꽤 오랜 시간 잡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강 싹이 올라올 때 꼭 해줘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강은 1년생 작물 중에서도 농사 기간이 7개월 정도로 긴 작물에 속해서 병해충도 많이 발생하고 농사도 쉽지 않은 작물이지만 생육 환경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입한다면 충분히 잘 지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이제 생강의 싹이 올라오는 중요한 시기니까요. 벌레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꼭 미리미리 방제를 해주시고 잡초도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강은 고소득 작물이면서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강 농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하고 또 즐거운 날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